The European Central Bank about to release its interest rate decision. Let's get right over to Steve Leisman. Did it happen, Steve? The Tesla shareholder meeting is 1 week from today. Mark your calendar. At stake is the big vote on Elon Musk's pay package. The ratification of the pay package is really about fairness. Fairness to our CEO. BlackRock's IBIT becomes the largest spot Bitcoin ETF, surpassing Grayscale's GBTC.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덴홈이 CNBC와의 인터뷰에 나와서 소중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년 만에 인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왔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주요국에서 시작된 만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경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goal is to give people hope that there is a path to a fully sustainable global economy.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에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인데요. 2022년 7월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에는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해서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한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유럽중앙은행까지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본격적으로 피벗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었고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9개월간 금리를 동결한 후에 통화정책을 완화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회의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을 확인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6년 넘게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나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는데요. 정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에 기준금리가 4.5%까지 달하면서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말에 무려 전년 대비 10%를 넘겼다가 작년 10월부터 다행히 2%대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인 2%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정책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중앙은행, 5월에는 스웨덴 중앙은행, 그리고 6월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제 주요국 중에 가장 강력한 미국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가는 연준이 9월에는 금리를 한 단계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는데요. 향후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경제 지표들의 변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7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는 주간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난 3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장기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대량으로 등장했는데 이제 그런 차익 실현으로 인한 비트코인 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랩 아카데미 이사인 켈리 켈람은 최근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20억 달러 넘게 급등했다고 했고요. 펀딩 비율이 긍정적으로 지속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갑작스러운 휩소 패턴, 즉 가격이 널뛰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고 계약수인데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신규 매수와 매도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난다 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조만간 정고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기관인 테넥스 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곧 73,50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현물 ETF도 18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대량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정고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완화 신호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오는 9월달 혹은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에 큰 자금을 투자한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 자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빈 데놈은 2018년부터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왔는데요. 2018년에 큰일이 있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트위터에 갑작스럽게 올리면서 엄청난 소송을 당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데놈이 일론 머스크를 이어서 테슬라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빈 데놈은 당시에 호주 최대 통신회사인 텔스트라의 CFO이면서 전략 책임자였는데요. 당시에 훌륭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론 머스크의 후임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이사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로빈 데놈이 CNBC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로서 로빈 데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빈 데놈은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보상 금액이 너무 많다거나 과정이 문제라거나 하는 것에 기준을 줄 것이 아니라 당시 일론 머스크에게 CEO로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을 제시했고요. 만약에 이것을 달성하게 된다면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겠다고 주주들과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로빈 데놈의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해온 일들은 정말 엄청난 성과와 업적이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 것이 분명한데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직원들은 테슬라 주식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고요. 오랜 기간 투자한 주주들 역시 테슬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었지만 테슬라에서 오직 급여를 받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 그리고 테슬라가 속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정한 기업,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로빈 데놈의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뼈를 때리는 이야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정치에서든 어디에서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봐왔고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이번 보상 패키지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기 이전에 일론 머스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미국 법원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역시 로빈 데놈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 데놈은 그래서 계약은 계약이다 하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강조했는데요. 정말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기업 가치를 10배 높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보상 패키지를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막상 그 불가능한 미션을 달성하고 나니까 너무 큰 금액이어서 안 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이라고 하면서 일론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로빈 데놈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10배 상승시키겠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 즉 리스크를 과감하게 감수하겠다고 나섰던 테슬라의 CEO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신뢰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보상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미국에서 야심찬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미국 사회가 부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미국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인물들이 바로 혁신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승인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 주주들로서는 주주들의 가치와 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로빈 데놈은 강조했습니다. 2018년 주주총회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73%가량 찬성을 했는데요. 로빈 데놈은 이번에도 많은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테슬라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투자자들도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